응급 상황입니다. 긴급 착륙을 한국으로 하겠다고요? 여기 스페인 사람이지만 일본에 이주해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손님의 갑작스런 몸 상태 때문에 한국에 긴급 착륙하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놀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엘라리아예요. 저는 원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도쿄,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거의 20년 동안 일본에서 지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린 시절 깨끗한 거리,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주변에서 일본어로 분주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마치 완벽한 세상 속에 있는 느낌을 줬어요. 모두가 제각기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된 도시에 자랐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학교는 항상 깔끔했고 모든 수업이 정시에 시작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규율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엄격한 일과를 따랐고 정각에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반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록 제 고향 스페인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일본은 저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런 일본의 아름다움과 질서 속에서도 제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학교 수업, 뉴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특정한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왔거든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일본을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도 한국 제품은 싸게 만들고 질이 부족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기에 그런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키무라 하루나였는데 본명은 윤하영이었어요. 하지만 더 잘 어울리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선택하셨어요. 하루나는 때때로 자신이 잃어버린 진짜 한국의 뿌리를 그리워한다고 속삭였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때의 저는 이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비교될 수 없는 나라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지내면서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완벽한 라면 한 그릇을 준비하는 예술을 배우고 학교에서 선보이는 서예의 섬세함에 감탄했어요. 일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정원들은 아름답게 디자인되었고 축제들은 신나며 사람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덕분에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해 큰 감탄을 느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절대 일본만큼 훌륭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 학교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곤 했어요. 높이 솟은 빌딩과 단정한 거리, 그리고 만개한 벚꽃을 보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자라온 곳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모든 나라는, 특히 한국은 단지 일본이 한 것을 모방하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지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버스를 타고 평화로운 공원을 지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고요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제가 듣고 본 것들이 이미 제 마음에 한국에 대한 편견을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당시 저는 새로운 일본 생활에 몰두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어요. 세상의 다른 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는 일본 밖의 세계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제게는 일본에서의 삶이 완벽해 보였고 저를 형성해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생각이 곧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은 밝으면서도 쌀쌀한 아침이었고 저도 덕분에 기분이 들떠 있으면서도 약간 긴장이 됐었어요. 당시 저는 이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직업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저는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통로를 걸으며 저는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저의 친한 동료이자 친구인 파블로 로드리게스 씨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어요. 파블로 씨는 차분하고 친절하셔서 저희는 비행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농담도 나누곤 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껏 수없이 반복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에 자신감을 느꼈어요. 비행은 문제없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짜릿한 순간 저는 땅을 떠나는 설렘을 느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아래에는 구름이 여러 겹 펼쳐져 보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평화로워 보이던 그때 갑자기 승객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비행 중간쯤 중간 좌석 중 한 자리에 앉아있던 50세 남성 승객께서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숨쉬기도 거칠어지더니 곧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제 가슴은 쿵쿵 뛰었고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파블로 씨와 다른 몇몇 승무원들과 함께 그 승객께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며 상황을 확인했어요. 즉시 비행기 내에 준비되어 있던 응급 의료 키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간호사분이 그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승무원들 모두의 눈에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남성 승객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저는 파블로 씨에게 이건 심각해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렇게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평온함에서 두려움과 긴급함으로 바뀌었어요. 몇몇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조종사께서 비행기를 돌려야 한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그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승객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뱃속에서는 왠지 모를 떨림이 일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한국이 일본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한국이 일본에서 제가 존경하는 정돈된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으로 하강할 때 제 눈은 파블로 씨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의 차분한 표정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으로 뛰고 있었어요. 조종사님의 안내방송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승객 모두가 지시에 따르자 긴장 속에 곧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도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착륙하자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공항은 고요하고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곧바로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은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젊은 한국인 간호사 이수진 씨가 승객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그녀의 차분한 행동과 다정한 얼굴이 즉시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그 50세 승객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모든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셨어요. 또한 공항 응급팀의 박재현 씨라는 분께서
영어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의 설명 덕분에 승객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서준영 씨라는 또 다른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들의 조직적이고 따뜻한 행동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어요.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걱정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대신 진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그날 승객들을 대기 구역으로 안내하면서 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 경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껏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따뜻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친절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비행은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과 우리 승객 덕분에 한국에 긴급 착륙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오해와 불완전한 이야기에 근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한때 단순한 모방으로만 여겼던 한국에 대해 새롭게 희망과 감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한국에 대해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작은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따뜻한 얼굴들과 똑똑하고 정확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사람들, 기술, 문화에 대해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힘든 응급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소문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은 단지 한국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 전체를 바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긴급 착륙 이후 저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사건 때문에 아직도 몸이 떨렸지만 곧 제가 믿어왔던 것보다 한국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항의 보안 구역을 나오자마자 한 따뜻한 얼굴이 저를 맞이해 주시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시는 한서연 승무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으며 마치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서연 승무원님께서 저와 다른 승객들을 터미널 안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은 밝고 넓었으며 부드러운 의자들과 차분한 색감이 어우러져 마치 평온하고 아늑한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벽에 붙어있는 안내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도 눈여겨봤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직원분들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은 아까 본 이수진 간호사님이셨어요. 바쁘시면서도 다정하게 승객들을 살피시며 한마디 한마디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터치로 다가가 주셨어요. 간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아픈 승객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고 제 속에 있던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박재현 팀장님의 부드럽고 확실한 안내와 걱정되는 승객들을 빠르게 도와주시는 서준영 씨의 다정한 미소와 말투 덕분에 저는 이곳의 서비스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사람들을 돌보는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태도에 큰 위안을 받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서연 승무원님께서 저를 공항 내 한 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비행 중의 긴급 상황이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어서 망설였지만 그녀께서 가끔 맛있는 음식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자 저도 결국 동의했어요. 식당의 자리에 앉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고 식당 내부는
한국의 전통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부드러운 색감, 익숙한 상징들로 꾸며져 있어 풍부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메뉴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예전에 들어만 봤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요. 야채와 고기,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한 그릇의 비빔밥은 한 입 먹을 때마다 신선하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라서 모든 재료가 맛과 신선도를 위해 정성스럽게 선택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 도중 한서연 승무원님께서 한국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주 친근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항상 배려와 존중을 보일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예전에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오래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희망을 느꼈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분주하면서도 차분한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한국의 언어, 사람들,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 보자고요. 긴급 착륙한 지 몇 달 후, 저는 드디어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서울을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높은 현대식 빌딩 옆에 전통 기와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는 분주하면서도 친근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곳곳에 있어 저를 한층 더 탐험하게끔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과 어스름한 하늘이 섞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먼저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찬 곳이었고 신선한 과일, 채소, 향신료, 그리고 각종 간식들을 파는 상인들이 즐겁게 소리치며 물건을 판매하고 계셨어요. 상인분들께서 열정적으로 가격을 외치시고 친절하게 저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도 했는데 매콤한 소스에 버무린 맛있는 떡과 바삭바삭한 튀김 간식들은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저에게 신선하고 위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흘러나오는 지역 음악을 들으니 시장 전체의 생동감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전통과 현대 미술이 어우러진 동네를 걸어보았어요. 좁은 골목마다 수공예품과 전통 의상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한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판매하는 유물들에 담긴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주인께서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행은 이어서 유명한 궁궐 방문으로 이어졌어요. 궁궐의 광활한 부지와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한국의 왕실 역사를 담아낸 아름다운 건물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궁궐 내부를 걸으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잔잔한 연못과 분수대에서 흐르는 물소리, 건축물의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들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울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올 때마다 이 놀라운 도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마지막 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은 한때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고 희망과 친절,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며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고요.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이어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바깥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과 서울의 생생한 불빛들을 보았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곱씹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때 제가 믿었던 것처럼 한국이 단순히 일본의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력과 정열,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긴급 착륙 사건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수진 간호사님께서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아픈 승객을 돌보시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박재현 씨의 묵묵하면서도 확실한 목소리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서준영 씨께서 걱정되는 승객들을 빠르게 도와주시는 다정한 지원 덕분에 한국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와 효율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그곳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카페 주인께서 추천해 주신 커피 한 잔과 달콤한 간식을 주문했어요. 간식을 즐기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께서는 한국 문화에서 이웃과 친구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서는 일상 속의 작은 배려가 자연스레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릴 적 일본에서 들었던 옛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게 한 번도 제대로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가정에 들어가 보지도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단지 이야기만 믿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자랑스런 현대기술과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주한 시장, 전통이 깃든 궁궐,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의 몸짓들이 모두 저에게 새로운 이해를 선사했어요. 한때 한국을 다른 나라의 그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시각은 열리기 시작했고 각 문화마다 고유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발전을 조화롭게 이뤄내며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 멋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 경험과 따뜻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저는 정규 업무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한국에 대해 배우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그동안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고 진정한 정신을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또 다른 나라로 보지 않고 제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사한 특별한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나라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고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다른 이들의 말이나 옛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라는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오래전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고 멋진 것을 받아들인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깊이 느꼈어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카페를 나섰고 서울과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분주한 거리로 걸어나가며 제 새로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길잡이가 되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